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라리스 세원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폴라리스 세원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폴라리스 세원이 개별 움직임보다는 그룹주의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종목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폴라리스 세원뿐만 아니라 사실 주식의 모든 기업들의 이 상승이나 뭐 횡보, 움직임에 대한 패턴이 그 종목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세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사실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라고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차트상의 흐름도 같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메인 주제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세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홀딩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종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굉장히 취합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정보입니다. 시장에 이제 소외가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정보를 캐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저희 대기업에서는 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담당하셔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 원하시는 정보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독이 꼭 필요하겠죠.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폴라리스 세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큰 하락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확대해서 본다면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뉘고 있고, 윗꼬리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패턴이 보여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셔서 아실 거고, 그리고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것들은 사실상 이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가 자주 나온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 직접적으로 이 종목과는 연관이 없는 기업들, 아니면은 위에 이제 악성 물량들이 좀 강하게 두텁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이 덜어 보입니다. 덜어 보이는데, 지금은 사실 이슈가 너무 얇거나 이 폴라리스 세원의 직접적인 이슈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폴라리스 세원은 개별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룹주 이슈를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챗 GPT 이런 부분에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 폴라리스 그룹주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빠른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테슬라 디스플레이향 서비스 연동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도 그룹주로 엮여서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루시드와 엮여 있다던가, 2차전지 관련해서도 꾸준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리비안과 연결이 되었던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개별적으로 사실 지금 이슈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루시드와 리비안이 현재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서의 부각 이슈라던가 재료가 될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2차 전지에 엮여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고 움직임도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이 2차 전지로 엮여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룹주로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23년도 10월달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일부 주가 변동이 나왔을 때도 이 폴라리스 그룹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좀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이 보여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다? 이 폴라리스 그룹주의 횡보들,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의 뭐 AI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출구 전략, 이 엑시트 전략을 좀 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판단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비안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항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이 리비안과 루시드 주가락 심상치가 않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38% 정도 급락을 했다라고 해요. 루시드 역시 같은 기간 주가가 19%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관련해서 이 폴라리스 세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좀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주가 가격이 2,400원에서 2,500원 부근이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1,800원까지도 같이 하락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 2차전지 쪽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그룹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 방어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론 이 폴라리스 세원이 2차전지 관련주지만 2차전지 관련주로 엮기보다는 이 폴라리스 그룹의 이슈로 엮어서 상승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밖에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단발성 상승들 그런 부분들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이 좀 성장을 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하락에는 충분히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현재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22년 대비해서 23년이 조금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4분기가 적자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월 대비해서 비슷하게 평균값을 매겨 보면은 괜찮은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 순이익 쪽에서 큰 폭의 이익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 물량 그대로 외국인이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최근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6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일부 매수 물량이 들어온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JP 모건 쪽에서도 현재 18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매도 물량이 찍혀 있던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거의 한 30만 주를 이번 연도 안에 유입이 됐거든요. 매수 물량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단기간 좀 살펴봐야 될 자금력은 JP모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만 주, 대략 30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은 JP모건과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두 개의 증권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JP모건과 신한투자증권의 물량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들은 사실 당장 이 폴라리스 세원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이라던가 이쪽으로 좀 엮일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바운더리는 하방으로는 현재 1,8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는 1차적인 저항대로 2,1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2,100원이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구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폴라리스 세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